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 당. 좀 그런가? 예. 서론이 좀 길다. 앞으로는 이 버전을 좀 잘 살펴봐갖고요. 짜자자자잔 여기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시그널을 이 곡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최동호 씨 어떻습니까? 가슴이 설레입니다. 괜찮아요? 이 심장을 막 파는데요? 이게 다른. 전자 바이올린이죠? 예. 이게 다른 버전이 있는데, 예. 그 버전으로 앞으로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와일드한. 영국의 4인조 전자 바이올린을 주로 선율 악기로 썼던 그런 밴드였죠. 본드의 빅토리라는 곡인데 이걸 앞으로 최동호의 스포츠당 시그널로 쓰려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네. 자, 그래요. 지난주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복싱의 그런 여명기를 밝혀줬던 영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그 이름을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서정권 선생. 네. 일본을 거쳐서 미국까지 가서 큰 활약을 했다가 예. 집안 어른의 반대로 예. 꿈을 접어야 했었던. 그러면서 또 미국의 현지 백인 여성과의 헐리우드 배우와의 네. 사랑을 또 묻어두고 네. 조니 와이즈뮬러라는 타잔 시리즈의 네. 원조 네. 게리 쿠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부열피대적으로 헐리우드를 누볐던 그 당시에 네. 이런 분이 계셨다는 사실. 그래요. 첨언을 하자면은 흑백 시절에 오래된 1950년대 40년대 최고의 다이빙 선수였던 세미 리. 예. 이분도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분이 나중에 감독이 돼서 예.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루가니스라고 하는 불세출의 다이빙 선수를 예. 또 지도했죠, 이분이. 세미 리. 어제 밤새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는 얘기만 그냥 하니까. 예. 그래요. 그럼 서정권 씨의 뒤를 잇는 또 복싱 영웅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정권 선생이 미국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접고 잠시 귀국을 했죠. 네. 비자 문제 때문에. 네. 잠깐 갔다 올게. 라고 해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이 조선에 돌아왔는데, 아버님께서 극구 말리시죠. 네. 근데 그걸 뿌리치고 일본까지 다시 왔는데, 부친 사망, 조개 네. 귀국 요마, 이 전보에 속아서 조선에 다시 한양에 왔다가, 네. 아버님이 이제 극구 만류하기 때문에 한창 젊은 나이에 1936년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운명이라고 할까요? 운명. 똑같은 벤턴급이었습니다. 예. 36년에 이 서정권 선생이 은퇴를 하자마자 또 새로운 조선의 핵주먹이 등장을 하게 되죠. 네. 이분도 역시 미국 진출까지 일궈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분의 이름은 현해남이라는 복수했었거든요. 해남? 예, 해남이었습니다. 근데 이 해남은 닉네임이었고요. 원래 이 제주도 출신인데 이름이 현방담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현해탈을 건너서 왔다라고 해가지고 현해남이라고 지었죠. 훨씬 낫네요. 네. 근데 이분은 제주도 출신인데 그러니까 서정권 선생은 이 순천의 갑부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현해남 선생은 제주도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중의 삶이 다 처참하고 힘든 시절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네. 살기 위해서 네. 어느 날 밤 일본으로 가는 배를 몰래 타고 밀항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랬던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계셨다고 그때 하죠.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와,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네요. 예. 예.
17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 밀항을 해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그 어린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예. 힘들었죠. 네네. 이러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반, 또 이 권투가 좋아서 반, 라고 해서 이 제국 권투 구락부라는 데를 두들기게 됩니다. 제국 권투 구락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락부는 클럽의 예. 일본식 그런 한자죠. 네. 예. 그러니까 앞서서 이 서정권 선생이 복싱에 입문했던 거는 이제 일본 권투 구락부였었거든요. 네네. 일본 권투 구락부와 제국 권투 구락부가 뭐 그 당시 일본 권투의 양대 산맥이었는데요. 네, 이름도 뭐 그만하네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일본 권투 구락부가 먼저 앞서 나갔었어요. 네. 와타나베 유지로라고 일본 출신의 복서가 미국 가서 활약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일본 권투 구락부를 창설을 했는데 네. 이 와타나베 유지로가 이 서정권 선생을 데리고 악동 매니저로 일본에서 활약하는 기간 동안에 일본 권투 구락부의 위상이 추락하고 아, 네. 그때 이제 급부상하게 된 거죠. 이 제국 권투 구락부가. 그렇군요. 네. 이 제국 권투 구락부에 들어가는데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반이었냐면은 살아야지 되잖아요. 네. 돈은 없고 네.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권투 도장에 들어가가지고 허드렛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네. 권투도 배우고 하면은 재원은 줬다 이거죠. 아하. 밥은 먹여주고 재원은 주고. 밥은 그냥 안 줬습니다. 밥은 안 줬어요? 예, 밥은 선수들 그 연습할 때 네. 스파링 파트너가 되든지 네. 연습 경기 있죠. 우리가 흔히 그 오픈 게임이라고 하는 본 네, 경기 네, 네. 벌어지기 전에 앞서서 바람 잡는 예, 예. 역할 이런 걸로 올라가야지 밥값을 준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밥값을 벌기 위해 또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국 권투 구락부에 들어간 겁니다. 예. 사환 겸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군요. 쉽게 예. 얘기하면. 네네. 근데 제국 권투 구락부에 들어가가지고 샌드백을 두들기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예. 기회가 와서 링에 올라갔는데 입문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예. 이 현해남 선생이 1936년도에 예. 벤턴급에서 전 일본 복싱 선수권 대회를 재패를 하죠. 1936년이면은 역사적인 베를린 올림픽 예. 일어났던 해이고 또 서정권 선생이 은퇴했던 해이기도 하군요. 예, 그렇구나. 그렇죠. 예. 해상과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36년도에 이제 벤턴급을 재패하고 난 다음에 좀 잘 먹어서 그러셨는지 몸이 좀 불었나 봐요. 아, 예. 37년도에 패더급으로 체급을 변경했는데 네. 변경하자마자 37년도에도 패더급 전일본 선수권 대회를 재패를 하거든요. 쉬운 게 아닌데, 그죠? 그쵸. 예.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복싱 강국이 네. 필리핀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프로복싱이 미국이 본고장이잖아요. 아, 예, 그렇죠. 필리핀이 미국의 그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필리핀이면 농구도 한때는 잘했었고요. 복싱도 그 당시에 굉장히 발달한 거죠. 그래서 사실 70년대에도 유력한 라이벌, 경량급의 라이벌이 한국의 라이벌이 일본과 필리핀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역사가 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필리핀이 복싱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 일본에서 뛰어난 선수들은 필리핀 원정 경기를 가고 네. 또 필리핀에서 좀 이름을 날리는 한 주먹들은 일본으로 오고 했었는데 네. 패더급 챔피언이 되자마자 이 조 이글이라는 조 이글. 이글 참 이름 한번 양키스럽네요. 네. 예. 조 이글. 네. 그 필리핀 복서가 이제 챔피언이 네. 일본 원정을 온 거죠. 근데 요즘 같았으면 일본 원정에 오면은 한 경기 뭐 타이틀 매치나 뭐 논타이틀 매치 한번 세게 하고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 한번 당시에는 움직이기 힘드니까 한 번 오면은 뽕을 뽑고 간 거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뽑았냐 하면은 예. 마치 그 무림 고수들이 네. 이 제야의 고수들을 찾아가지고 네. 이름 난 고수들을 찾아서 한 명 한 명 만나서 다 격파를 하든지 자기가 깨지든지 네. 하듯이 일본 그 패더급의 강자들 한 명씩 만나가지고 네. 다 KO로 한 명 한 명씩 다 연판한 겁니다. 와. 조이글이. 조 이글. 네. 예. 그래서 일본 복싱계가 이제 발칵 뒤집혔죠. 네. 이게 뭐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어두었던 네. 조선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현해란 선생을 마지막 카드로 내세운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은 뭐 일본 그 패더급의 강자들을 다 그냥 연파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카드로 이제 내세웠으니까. 네. 근데 이 관심을 모았던 이 경기에서 현해란 선수가 판정승을 거둡니다. 그러면
그 상당한 난타전이었다는 얘기인데요. 판정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죠? 서로가 주먹이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근데 이 주목받은 경기에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준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네. 현해남 선생이 또 미국으로 진출하게 되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또. 예, 37년도에 그래서 미국으로 진출했는데 여기서 일단 손뼉 한번 치는 겁니다. 예. 일본을 제패하고 필리핀에서 온 무림 고수를 제압을 합니다. 네. 예, 무림 고수의 이름은 조 이글이었습니다. 이글이었습니다. 네. 이름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해남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서정권 선생이 앞서서 미국 원정길에 올랐던 덕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예. 샌프란시스코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LA 헐리우드의 고장 LA로 갔습니다. 역시 박찬호 선수가 한번 진출해서 성공을 거둔 다음에 뒤에 예. 후배들이 예. 어느 정도 그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듯 뒤따라가듯 또 그렇게 되는 똑같아요. 거였군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 언론들이 네. 뭐라고 보도했냐면 제2의 조 테이켄 그 서정권 네. 선생이 미국에서 예. 알렸던 조 테이켄 제2의 조 테이켄이 왔다. 네. 동경의 태풍이다. 네. 뭐 스포츠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속성이. 네. 뻥도 좀 약간 채워가지고 동경의 태풍이 왔다. 네. 데뷔전에서도 이분이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잘 나가게 됐죠.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복싱하게 되면은 제 눈두덩이가 뭐 찢어지던지 아니면은 코뼈가 내려앉던지 이런 그 부상을 흔히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때 치료가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제때 치료를 못했던 것 같아요. 현해남 선생이. 눈에 부상이 있었는데도.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고질병으로 돼가지고 왼쪽 눈 시력이 그냥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치료를 하려고 예. 일본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 27전까지 뛰다가 예. 일본에서 귀국해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예. 미국에서 뛰고 있던 현해남이 돌아왔다. 그 프로모터들하고 뭐 그 당시에도 이 뭐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그 어깨들 깡패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프로복싱에도 야쿠자들이 좀 연결돼 있다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야쿠자들도 가만히 내버려두질 않은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본 국내에서 이 피스톤 호리구찌라고 복싱 영웅이 새롭게 탄생했는데 피스톤 호리구찌. 예, 호리구찌. 별명이군요. 그러니까 이름이 원래 호리구찌인데 피스톤은 별명. 피스톤은 별명이군요. 예. 네. 뭐 현해남 선생도 동경의 태풍이었으니까요. 아, 네. 그 일본 한창 인기 그 주가를 올리던 이 피스톤 호리구찌와 이 논타이틀 매치, 네. 빅 이벤트를 마련한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현해남 선생이 거절했는데 네. 워낙 이 프로모터들이 강요를 하고 또 야쿠자들의 그 협박도 있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올라갔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현해남 선생의 복싱 스타일은 굉장히 좀 화려한 그 테크니션이었었거든요. 네. 포인트 위주로 가는. 근데 이 피스톤 호리구치는 저돌적인 인파이터였었고요. 네. 아, 힘든 경기였겠네요. 예. 네. 그러나 팬들이 보기에는 피스톤 호리구치가 훨씬 더 이 속이 좀 시원하죠. 아, 열심히 네. 파고들면서 주먹을 날리니까. 네네. 근데 바깥으로 빠지면서 득점만을 노리는 테크니션 같은 경우에는 실속이 있었겠고요. 네네. 근데 10회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주심이 드디어 현해남 선생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 근데 그 순간 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지죠. 왜냐하면 그 관중들이 보기에는 그 파고들면서 주먹 날리고 네. 그 정권이 아니라 빗나가는 펀치일지라도 관중들이 보기에는 그게 더 그 공격적으로 보이니까 네, 잘하는 것 같으니까. 예. 이게 득점은 이제 현해남 선생이 정확한 가격에 의해서 포인트를 따냈기 때문에 네. 현해남 선생이 손이 올라가는 순간 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지면서 네. 뭐 재경기를 해라 뭐라 이렇게 막 그 난리 법석이 벌어지는데 네. 현해남 선생은 끝까지 돌아오지가 않았죠. 장례 소란을 그 진전시키기 위해서 아나운서가 멘트를 날립니다. 뭐라고요? 현해남이 긴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아, 눈 때문에? 예. 예. 그 눈치를 왔다가 눈치를 못하고 비행기에 올라가지고 결국엔 경기 도중에 왼쪽 눈이 안구가 파열되는 부상을 이미 당했음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경기를 승리를 이끌고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실려간 거죠.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예, 장면이 이 장면이. 장면이군요. 예. 네. 병원에서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는데 결국에 시력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눈이 파열됐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시고 이분은 이 일본에서 끝까지 그 자신의 이름을 따서 현 체육관을 열어서
일본에서 그 복싱 그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참 가슴 아픈 얘기네요. 지난번에 누굽니까? 동계훈련에서 저 혹사시켜 갖고는 박현명 선생. 예, 박현명 선생처럼 일본의 그런 무지한 스포츠 마케팅의 희생물이 된 거군요. 그죠? 가슴이 아프죠. 네. 이게 일본인이었어도 그렇게 했을까? 예. 라는 생각 정말 합니다. 예. 박현명 선생 얘기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해남 선생도 만약에 일본인이었더라도 그런 식으로 선수를 소모시켰을까? 예.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저도 뭐,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 인간의 탐욕이라고 할까요? 네. 돈의 눈이 멀어서 인간이기보다는 하나의 뭐 상품으로 소비하고 쓰다 버린 가슴 아픈 뭐 사연이죠. 예. 이제 그 이후에, 그 현해남 선생이 있는데, 그 1920년 후반에 등장한 또 정말 감동적인 얘기예요. 1920년대. 예. 또 어떤 얘기인가요? 이 복수혈전 같은 그 뜨거운 형제를 나눈 조선 복서의 얘기들인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얘기는 우리 투비 컨티뉴더 이렇게 하면서 음악 하나 듣고. 그러시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스포츠 역사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하던 일을 일단 멈추고 경청하게 만드네요. 사람님. 벤턴급은 50kg대죠? 예. 패더급은 60kg 초반, 대강 이렇게 되고요. 57, 8kg서부터 가죠. 그렇습니까? 예. 이 격투기에서도 패더급은 또 다르고, 예. 그러니까. 그럼 상당히 경량급인데, 사실은 근데 권투 선수들의 체중 감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키는 큰 선수들도 있어요. 패더급이지만 170 이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예. 그죠? 예. 패더급의 영웅이었던 현해남 선생의 이야기를 마쳤고요. 형제복서 1920년대? 예. 1920년대 후반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30년대에 이제 가슴 아픈 일, 또 감동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 복싱이 우리나라의 보급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스포츠보다 늦게 늦었죠.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1928년도에 전조선 복싱 선수권 대회가 처음으로 열리고, 네. 근데 놀랍게도 바로 1년 뒤에 이제 이 황을수 선생이라는 분이 일본 복싱 선수권 대회 우승을 하게 되고 29년도에 황을수. 예. 둘째군요. 첫째가 갑수고. 예. 보통 그렇습니다. 예. 갑을 병으로 나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황을수 선생 이후에 또 1930년도에 김정현이라는 조선의 복서가 일본 복싱 선수권 대회 라이트급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김정현 선생은 이 함경도 원산 출신이었었거든요. 원산. 예. 저희 가문의 뿌리와 좀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요? 예. 근데 함경도 원산에서 이분은 복싱의 꿈을 안고서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국 권투 구락부를 또 찾아들게 되죠. 그러니까 권투하겠다는 분들은 비슷해요. 제국 권투 구락부 아니면은 일본 권투 구락부. 둘 중에 하나죠. 반대로 보면은 그 일본식 표현이지만 유망주란 표현이 기대주, 유망주 이게 전부 다 그 일본식 한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두 권투 구락부에서 스카웃 하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예전에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스카웃 전쟁은. 그렇겠죠. 하여튼 제국 권투 구락부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느닷없이 찾아간 겁니다. 네, 느닷없이. 예고 없이. 그래서 제국 권투 구락부에서 이제 샌드백을 두들기면서 놀라운 또 이 천재복서의 기질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입문 1년 만에 1930년에 이 라이트급에서 챔피언을 지낸 거예요. 잠깐, 라이트급은 패더급 다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높은 거잖아요. 더 낮은. 그런 거예요? 라이트 가벼운 경량급이죠. 그런가요?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군요. 저는, 더 낮은 급입니다. WBC랑 뭡니까? BA랑 WBC는 있고 WBA는 아마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예. 복싱이 현재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7대 기고 8대 기고 7개, 8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이급이 제일 가볍고요. 그다음에 벤턴급이잖아요. 그다음에 라이트급. 라이트급이에요? 예. 패더급이 아니고.
라이트급 굉장히 경량급 세 번째로 가벼운 급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 정확하게 그건 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경량급이에요. 예. 라이트급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네. 우승을 차지하자마자 또 다시 네. 필리핀 복서를 만나게 됩니다. 인문 1년 그리고 예, 공통점이에요. 예. 네. 아까는 조이글이라는 필리핀 예. 챔피언인데 예. 이번에는 바비 윌슨이라는 필리핀 챔피언이 날아와서 또 이게 상대 미국 예. 이름이 미국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에밀리오 산체스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예. 예. 그래서 일본 복서계를 하나씩 사냥해 나갑니다. 이분도. 돈 많이 벌었겠네. 예,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일본 복싱계가 또 이 바비 윌슨이라는 필리핀 복서와 이 김정현 선생의 매치를 네. 준비를 하게 되죠. 예. 근데 이 김정현 선생은 라이트급이었었고 예. 이 바비 윌슨은 웰터급이었어요. 아니 그런데도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체급이 다른데도 경기를 붙인 거죠. 아니 무슨 이종격투기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라이트급이 훨씬 경량급이니까 더 가볍잖아요. 가볍잖아요. 몸무게도 네. 가볍고. 웰터급이면 상당히 그래서 무거운데 그래도. 경기가 예. 시작되자마자 김정현 선생이 난타를 당합니다. 아. 정신없이 얻어맞아요. 예. 1회 다운, 일어나서 또 3회 다운. 게임이 안 되는 경기였었어요. 예. 근데 9회에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경기하다가 또 다운을 당합니다. 예. 근데 9회 다운 당하자마자 또 일어섰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예. 오죽 맞았으면. 근데 경기를 하려고 주먹을 쥐었지만 그 눈에 초점이 없고 다리가 풀렸기 때문에 세컨에서 항복의 표시로 수건을 던지죠. 예. 근데 김정희 선생이 그 다음에 패배를 했는데 쓰러져서 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병원으로 또 긴급하게 실컷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죠. 예. 근데 끝내 되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 돌아가셨다는 얘기군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기록상으로 내려오는 복싱 사고로 사망하신 최초의 이름이 바로 이제 김정현 선생이에요. 김정현 선생. 예. 1931년이니까 그러면 30년. 31년. 네. 예. 아, 네. 아, 숨을 거뒀죠. 그런데 이 김정현 선생이 숨을 거뒀는데 이 바비 윌슨은 오히려 이 김정현 선생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유명세를 치르게 됩니다. 살인귀라는 별명이 붙어가지고 냉정하죠. 이 프로복싱의 세계가 흥행에 그럼 더 성공했다는 얘기인가요? 성공한 거죠. 아, 네. 오히려 그게 더 화려한 이력을 붙이게 된 거죠. 살인 펀치, 살인귀라는 별명을 얻게 되면서 김덕구 선수랑 붙어서 김덕구 선수는 결국 돌아가셨지만 예. 맨신이었죠. 맨시니는 권투를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예, 그랬는데 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런데 이 바비 윌슨은 오히려 더 화려한 그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예. 김정현 선생의 사망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필리핀, 만주까지 원정 경기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쓸어 담으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바비 윌슨이 그 당시에 이 경성에도 와가지고 네. 우리 옛날에 동대문 운동장이 있었죠. 네네. 그 당시에는 경성 운동장. 네. 경성 운동장에 특설링을 만들어서 김정현을 보낸 살인귀, 바비 윌슨 특별 경기, 스페셜 매치까지 했었어요. 그때 경성운동장은 그 스탠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미르나무로 이렇게 스탠드 비슷하게 그 옹벽을 만들고, 네네네. 한쪽은 그냥 벌판이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김정현 선생의 사망을 두고서 이 바비 윌슨의 이런 그 승승장구를 보면서 설천지 원수, 한을 품었던 분이 한 분 계셨죠. 친동생이었습니다. 김정섭이라고. 김정섭. 예. 근데 이분은 운동가는 소질이 먼 분이었었어요. 소질이 없었던 분이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운동의 뜻도 없었었고. 네네. 근데 권투 선수로서 내가 자신이 성공하겠다 이런 어떤 일념이나 어떤 그 목표도 없이 드디어 이분이 오로지 형의 복수를 하겠다는 결심을 갖고서 예. 또 찾아갑니다. 제국권 투구락부를. 그렇죠.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제국권 투구락부에서 너 누구냐? 네. 김정섭이다. 네. 김정섭이는 뭐냐? 김정현의 동생이다. 권투를 하겠다. 왜? 형의 복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죠. 일본 사람들은 그런 복수에 대한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었을 것 같아요. 예, 받아줬습니다. 예. 받아줬는데 그 뒤부터 이제 코치가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다른 애들 하나 가르치면은 10개를 아는데 하나 가르치면은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분이. 형이랑 좀 달랐군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네.
운동을 하려고 했던 분이 안 했기 때문에. 네. 샌드백을 두들기는데 샌드백을 두들기는 시간만 5년이 걸렸어요. 경기를 한 번도 뛰도 못한 거죠. 그렇군요. 너는 그러니까 예. 이 선수랑 링에서 싸울 태세가 안 되겠구나라는 예. 기본기를 갖추는 데만 5년 걸렸다는 얘기군요. 5년이 걸린 거죠. 기본기를 남들은 갖추기 1년 만에 예. 올라가고 재패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형의 복수를 갖겠다는 1년 만으로 5년 동안 샌드백만 두들긴 거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보비 윌슨과의 그 경기를 추진을 하는데 네. 경기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이름도 없는 무명 복서가 한창 잘 나가는 아시아를 석권한 잘 나가는 그 유명 선수와의 경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5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간신히 일본 언론에서 이 형제의 복수전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이제 푸시를 한 겁니다. 네. 일종의 그 이벤트에다 프로모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간신히 경기가 성사가 돼요. 예. 6년 만에. 허허. 예. 형이 죽고 난 6년 만에. 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일본의 복싱 팬들의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김정현의 동생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네. 그래서 이 도쿄의 그 히비야 공원 있죠. 예, 역사가 깊은 공원입니다. 히비야 공원. 그렇죠? 네네. 일본의 최초의 그 유럽식 정원으로 그 만들어졌던 히비야 공원인데 네. 우리나라 분들도 도쿄 가면은 자주 들르시는 뭐 그런 곳이죠. 네네네. 히비야 공원에 이제 특설 링을 만들어 가지고 네. 김정섭과 바비 윌슨의 논타이틀 매치가 벌어지는 게 되는 거죠. 예. 언론에선 부추겼습니다. 막 그렇겠죠. 예. 이 그렇겠죠. 형제의 복수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깁니까? 김정섭이 그 10라운드 판정승으로 승리를 합니다. 와. 10라운드가 끝나고 주심이 김정섭의 손을 들게 되죠. 이때 관중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우리도 손뼉을 쳐야죠. 네. 이야. 근데 김정섭이 손이 올라가자마자 네. 승리를 확인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네.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형의 복수를 하겠다는 1년만 가지고 5년 동안 샌드백을 두들기고 다시 경기를 치렀는데 네. 속 시원히 그분의 마음은 KO로 보내고 싶었지만 KO로 보내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있었고 또 반면에 그래도 네. 갈고 닦았던 이 한을 풀었다. 판정승 네. 했으니까. 이런 네. 어떤 회한 같은 게 넘쳐가지고 펑펑 울었겠죠. 네. 그러고서는 이제 체육관으로 돌아왔는데 네. 이 뭐 언론에서도 뭐 형제의 복수전이라고 많이 알렸기 때문에 일본 팬들도 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성금을 막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파이트머니보다도 성금으로 받았던 돈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거든요.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는 복수는 대를 이어서라도 꼭 갚는다. 예.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감동받았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죠. 네, 네. 성금도 받고 해가지고 이 김정섭 네. 언제 나오냐 관심이 높아졌죠. 그러나 그 이후로 김정섭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퇴를 했군요. 예. 그러니까 예. 그분은 오로지 형의 복수를 위해서 복싱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링에 올랐고 형의 복수를 이룬 순간 네. 링을 떠나버린 거죠. 동기부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거였군요. 예. 예. 너무 그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건 정말 만화 같네요. 예. 사실입니다. 다 사실입니까? 정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에서 사라진 건가요? 권투 역사에서 사라진 거죠. 네. 단 한 개, 그 경기만을 남겨놓고. 그리고 원래 복싱의 뜻을 줬던 분도 아니고, 네. 복싱을 하는 이유는 형의 복수를 위해서. 네. 5년 동안 샌드백을 두들기다가 단 한 경기 뛰고서 은퇴를 하는 거죠. 형의 복수를 이뤘다고 봐야 되겠죠. 네. 판정승. 예, 그럼요. 예. 그런 사연을 갖고 있던 분도 계셨습니다. 김정현, 김정섭. 예, 네. 김정섭. 예, 이 두 분. 지금 바로 또 올려주셨네. 예. 보니까요. 플라이, 벤텀, 페더, 라이트, 웰터, 미들, 헤비 이렇게 되네요. 그분이 혹시 시샘이라는 분 아니십니까? 네, 시생님도 올려주셨고, 우째이런님도 올려주셨고. 시생 이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봤거든요. 올려주시는 거. 예. 근데 거의 뭐 실시간으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예. 이분의 그 정체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 실시간으로 자료 찾아서 이거 하기도 웬만큼 지식이 없으면은. 정체는요, 오타쿠라고 보시면 돼요. 오타쿠이시군요. 예, 저도 두 번 뵀어요. 그러신가요? 예.
전형적인 오타쿠 기질을 갖고 계신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이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그 사진 같은 거 올려주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인데. 예. 예. 복싱하면 생각나는 만화, 카츠. 이거 덕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됐죠라는 핑플림의 글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추어랑 프로복싱 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름도 좀 다르죠. 예전에 WBA, WBC는 한쪽에서는 주니어, 그러니까 그 체급과 체급 사이에 주니어란 말을 썼습니다만 다른 한쪽에서는 라이트란 말을 썼었죠. 예. 예, 그런 게 됐었는데 그러고 보면은 라이트급은 경량급에서는 중량에 속해요. 그죠? 예. 네. 사실은 웰터급부터 좀 중량 가운데 중자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미들급이 사실은 미들이지만 미들이 아니에요. 우리 동양 사람한테는 매우 중량급이죠. 그죠? 예. 예. 이거는 유재두 또 나경민 그렇죠. 유재도 예, 그 박종팔. 때문에 벌써 이제 중량급의 이미지가 확 오죠. 예, 박종팔 뭐 이런 예. 분들 보면 덩치도 좋았지만 키도 컸습니다. 예. 예, 당당했죠. 예. 그러고 보니 예전에 88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적이 있었던 백현만, 김유현 요런 백현만 선생을 제가 한 달 전에 우연히 만났어요. 아, 그래요? 그분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 어르신의 풍치가 나오는데, 예. 이 말씀한 것만큼은 이팔 청춘이에요. 얘기만은. 하여튼 상대로 기로 제압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키도 상당할 거 아닙니까? 덩치뿐 아니라. 키가 180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아닌데, 네. 저보다는 물론 훨씬 더 크지만, 네네네. 근데 몸이 많이 불어있죠. 그렇군요. 예. 그분들 당시 기억나는 게 모든 권투 선수들은 적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예. 이분은 선수촌에서 마음껏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무제한급이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예.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70년대 80년대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분들은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네. 김경현, 김경섭 형제 그리고 현해남 선생의 그런 이야기 참. 비운의 복서, 한 분은 비운의 복서, 그렇죠. 두 분은 비운의 복서고, 한 분은 복수열전에 성공한 예. 그러나 단 한 번의 경기로 권투 인생을 마감한 상당히 동양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요. 그죠? 예. 복수. 예, 시생님, 바로 또 자기 캐릭터 비슷한,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이. 예.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 애니메이션은 좋아하지만 오타쿠는 아니라고요! 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과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오늘, 다음 주는 어떤 얘기 해주실래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일제시대에 있었던 한일전 얘기들. 각 종목에서 벌어졌던. 각 종목에 있었던 예. 한일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한일전. 그리고 조선체육회의 얘기. 그건 또 여운형 선생 얘기도 나오겠군요. 예, 그리고 조선체육회가, 다른 기타 단체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민족 운동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친일로 돌아버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런 조선체육회 얘기. 역사를 잠깐 하도록 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이 스포츠문화연구소라고 예. 있거든요. 네. 이 스포츠를 인문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단체인데 스포츠 내라는 뭐를 벌입니다. 네. 이 세미나와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스포츠에 한 번도 없었던 내란, 스포츠계를 질타하는 그렇군요. 속에 있는 얘기, 스포츠의 정신, 역사를 되짚으면서 스포츠 한번 똑바로 한번 해보자라는 굉장한 사건을 벌입니다. 어디서 해요?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2시서부터 6시 반까지 하는데 오시면 아마 상상을 뛰어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그 라디오 메모에 제보도 하고요. 이렇게 해야겠군요. 자, 최동호의 스포츠탕.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